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응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과 의견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속에서 우리 국내 바이오텍들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 바이오텍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서 연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바이오텍의 3분의 1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1년에 100개라 그러면 그 중에 30개 정도는 새롭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자금 조달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7월, 8월, 9월로 들어서면서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 현황이 어떤지 12월 말 기준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비교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그 방법 중에는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간략하게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2년 정도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간략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HTS, 증권사의 HTS를 참조를 해서 거기에 이제 매매하실 때 보면은 그 창이 이제 뜨게 되는데 거기에서 기업에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관련한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재무제표가 차례적으로 나옵니다.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간략하게 나오고요. 6월이 훨씬 지나 한 8월 정도 되면은 대부분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숫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표에 보여드리는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78억이 나왔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 바로 밑에 유동자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 항목에 바로 밑에 보시면 유동부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순수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현금을 계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된 자금을 올해 반기에 사용한 그런 영업 손실이죠. 대부분 바이오텍은 영업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영업 손실이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곱하기 2를 해준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 연구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80억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한 160억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시면은 12월에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194억, 200억 가까이 됐었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어느 정도 비용을 절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실 수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이오텍들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올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계산된 연구개발 비용, 즉 반기 영업이익 곱하기 2 했던 이 숫자를 아까 계산했던 1년 후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있느냐라는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대부분의 미국의 기업들은 2년치 사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비용을 자금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 숫자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CFO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좀 바쁘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계산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 34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일일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제가 30개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4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34개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은 올해 6월 말 기준, 2분기 말 기준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작은 변동,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술 수출을 해서 현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이 숫자가 0.7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로는 0.2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정지된 상황이라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는 1.14였었는데 6월 말 기준으로는 0.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 기준으로는 1.37이었었는데 0.2로,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04였었는데 1.5로 줄어들었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4.6에서 3.9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앱클론 같은 경우도 1.8에서 1.6으로 소폭 줄어들었고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3.8로 이제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서 좀 바뀌게 되었죠.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가 영업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툴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7, 그 다음에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5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10개 기업이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음 10개 기업을 보시면 셀리드가 0에서 마이너스 0.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소 열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에서 0.3, HLB는 1.9에서 0.8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0.4에서 0.1로, 그 다음에 지놈 앤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9로 지속적으로 양호한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오 이뮨텍은 1.7에서 1.4, 그 다음에 올리페스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마이너스 0.3으로 계속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1.5로 상당폭 줄어들었습니다. NKMX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 스펙 상장을 했죠.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700억 상당의 자금을 조달을 하기는 했지만 6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 말 기준 마이너스 0.9에서 올해 6월 기준 마이너스 1.1로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0개 기업을 보시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1.99, 그러니까 2 정도에서 1.1로 줄어들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2.9로 좋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이제 안 좋은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ST큐브는 2.7에서 1.8로 줄어들었고, 한올 바이오는 지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로 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5.88에서 4.4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 말에는 0.9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7로
상당폭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영업 이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8에서 마이너스 2.8로 상당폭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16에서 0으로 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메디포스트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1.9로 일정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향후 한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개 기업을 말씀드리면 JLK 같은 경우에는 1.3입니다. 그 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에도 0.2, 펩트론 0.3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두 기업도 자금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3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4개의 기업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플러스 나는, 그래서 BEP 넘는 4개 기업을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0.8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작년 말에 이 숫자가 1.8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상당폭 악화되고 있다,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대규모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메디포스트, 8월 7일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8월 23일에는 루닛, 그 다음에 9월 12일에는 메드팩토, 9월 15일에는 아미코젠 등이 거의 1,000억 이상 되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CB라든가 BW 발행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의 진행 현황, 그리고 더불어 자금 현황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